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콕 찍어 알려드리는 페스티벌 팁스. 오늘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소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꽤 유익한 논문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전지영의 지역문화유산과 축제 기획의 문제인식이라는 논문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전지영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대안이나 개선책으로는 첫째, 일본이나 유럽 축제를 소개하면서 관주도 형태의 한국 축제들에 관해 비판하거나 지역축제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 둘째, 지역사회와 전문가 그룹, 지방정부가 잘 협력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 셋째,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주문. 넷째, 기반시설과 접근성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 다섯째, 전통 혹은 원형에 좀 더 충실할 것을 주문하거나 지나친 상업적 경향을 경계하는 내용. 여섯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으며 모두 정답의 일부분이며 매번 반복적으로 강조됨에도 지역축제는 왜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부실한 것처럼 비판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전지영은 인간이 모여 축제와 같은 행사를 펼치는 근원에는 제의성이 있으며 제의에는 공동체의 기원과 의례, 예술, 놀이 등이 결합된다고 합니다. 역사의 단절이 심하지 않고 지역적 교류성이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의 축제는 이런 본연의 맥락이 살아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심각한 역사적 단절을 경험한 땅에서는 이런 본연의 축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사라졌고 인위적 복원을 시도하는 기획이 결합된 축제가 만들어지고 제2축제와 기획축제의 간극이 매우 넓다는 점이 지역축제 문제가 항상 비판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전지영은 기획축제에 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때 사회적 구성물로서 지역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축제 성공을 위한 의사소통 요소를 시설, 교통 등 하드웨어 측면, 축제의 내용과 의미 등 콘텐츠 측면, 운영 절차 및 진행 방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 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지자체,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의 상호 의사소통 합리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세 측면 모두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 운영되다 보니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합니다. 또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축제를 설정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은 지역 정체성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대상화하는 오류를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전지영은 지역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왜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으며 사실 대부분의 축제 이유 앞에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기획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제2의례, 놀이, 예술 등의 결합체로서 축제의 본질의 영역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하는 유선을 버리고 솔직해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방선 지점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전지영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는 페스티벌을 번역한 것인데 전지영은 페스티벌의 본모습을 보지 않고 일본의 관점을 거쳐 번역된 축제로 보면서 일본의 맛쓰리처럼 재래축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기획축제라고 정의했는데 페스티벌 자체가 기획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페스티벌을 맛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맛쓰리 속의 행렬이 야단법석하는 오맛쓰리 사와기를 염두에 두고 슈쿠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추기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도와 불교를 믿는 일본의 맛쓰리는 신을 모시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맛쓰리에는 신을 모시는 가마인 미코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의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외국어 페스티벌은 사전적 의미로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정률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벌이는 행사로 정의됩니다. 이런 페스티벌의 본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밀 듀리갱은 페스티벌이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작동하고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이벤트라고 하였고
요한 호이징가는 인간의 유의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페스티벌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에밀 듀리갱은 집합 열광에 주목하였는데 페스티벌의 비일상성이 역동적 유의를 만나야 집합 열광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또 집합 열광의 경험을 제공하는 집단적 의례가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종교 의례로, 근대 사회에서는 정치 집회, 도시 페스티벌,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대 이후의 페스티벌은 대부분 기획적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축제로 번역되기 전에 페스티벌의 본 모습입니다. 에밀 듀리갱의 정의를 살펴보면 페스티벌의 비일성상이 역동적 유의를 만나야 집합 열광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축제경영연구소는 이 명제를 좀 더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페스티벌의 소재에 비일상성을 더하고 역동적 유의를 더하면 집합 열광이 표출되는데 이때 페스티벌이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의 소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스티벌의 본고장에서 어떤 페스티벌이 펼쳐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페스티벌을 펼치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꽃, 맥주, 음식, 퍼레이드, 불꽃놀이, 소달리기, 인간탑쌓기, 거인 인형, 줄다리기, 물싸움, 음악, 영화, 공연, 퍼포먼스. 페스티벌의 소재가 다양해 보이지만 페스티벌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인 것에 주목해 주세요. 전지영이 말한 전통문화유산으로 페스티벌을 만들기는 꽤 어렵습니다. 재래축제와 기획축제와의 간극이 문제가 아니라 페스티벌을 만들 수 없는 소재로 페스티벌을 만들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페스티벌을 만들 수 없는 소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지영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집합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때 사회적 구성물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정체성을 내세우지만 지역 주민을 대상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축제와 관련하여 정체성을 말하고 주민 참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페스티벌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니발은 13세기에 시작됐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봉건 군주제의 중세가 시작됐습니다. 중세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졌는데 페스티벌은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말기에 르네상스 운동은 신인 분리를 가져왔으며 페스티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페스티벌은 더 이상 원시 부족 사회의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근대가 시작됩니다. 근대 시대의 산업혁명은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가져왔으며 페스티벌에서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과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구경하는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때가 15세기입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 주민 모두가 페스티벌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페스티벌이 갖는 정체성, 주민 참여, 공동체성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황익주, 정원목 교수의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과제에 의하면 페스티벌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전개되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의미한다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추진 주체로서든 아니면 적극적 참여자 또는 소극적 참여자로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페스티벌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페스티벌이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별다른 재미나 의미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일상에 변화와 자극, 재미와 의미를 더해주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우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페스티벌의 사회통합의 촉매로서 공공성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페스티벌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지역 주민은 단순히 대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는 카니발을 일러 까렘뿌르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까렘뿌르낭은 사순절 직전의 3일간 혹은 그 시기에 벌이는 페스티벌이라는 뜻으로 카니발과 같은 의미입니다. 까렘뿌르낭은 금욕하고 참여하며 보내는 사순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페스티벌 또는 페스티벌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말이 일본에서 축제로 번역되기 전에 페스티벌의 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로 전 지역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주민 참여라는 뜻입니다. 전 지역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때 사회적 구성물로서 지역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저는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한 기제가 열정과 사로잡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페스티벌을 만드는 사람이 그 소재를 가지고 비일상적이고 역동적 유의를 더해서 지역 주민의 집합 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페스티벌에 마음을 뺏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페스티벌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우리의 페스티벌이 되는 순간입니다. 페스티벌의 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민 참여라는 희망 고문보다는 우리의 축제라는 축제의 마음을 사로잡히는 느낌이 진짜 주민 참여입니다. 페스티벌 팁스였습니다.